지금 카카오톡을 켜보십시오. 설정 메뉴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60대 김 씨는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사진첩에 있던 가족 사진이 모두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통화 내용까지 노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카카오톡 설정 하나를 켜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자주 썼습니다. 자녀들과 연락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공유했습니다. 가족 모임 사진, 손주 사진, 여행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이트였습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정말로 가족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빼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가 김 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카카오톡 설정이었습니다. 김 씨도 모르게 켜져 있던 기능들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정 하나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어떤 설정들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연락처 자동 등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켜두고 계십니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뜹니다. 일일이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합니다. 연락처 자동 등록을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보가 카카오 서버로 올라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전송됩니다. 그것이 저장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가 뚫리면 정보가 유출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카카오톡 서버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프로필 사진이 모두 새어나갔습니다. 범인들은 그 정보로 보이스피싱을 했습니다. 문자 사기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65세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고장 났다며 새 번호라고 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연락처 자동 등록을 어떻게 끌까요? 카카오톡을 여십시오. 오른쪽 아래 점 3개를 누르십시오. 설정으로 들어가십시오. 개인 및 보안을 찾으십시오. 연락처 자동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끄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끄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친구 추가할 때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자동 추가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내 전화번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내 친구가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알게 되면
그 사람도 내 친구 목록에 뜹니다. 70세 이 할머니가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내 카톡을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 친구 자동 추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자기 전화기에 저장했습니다. 그러자 자동으로 할머니가 친구 목록에 떴습니다. 할머니의 프로필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토커입니다. 악의적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카톡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이를 짐작합니다. 혼자 사는지 확인합니다. 상태 메시지로 일상을 파악합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친구 자동 추가를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십시오. 개인 및 보안 메뉴입니다. 친구 자동 추가 항목을 찾으십시오. 끄십시오. 이미 추가된 사람도 정리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삭제하십시오. 친구 목록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세 번째는 위치 정보 공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위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입니다. 만날 장소를 알려줄 때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켜두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써야 합니다. 68세정 할아버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항상 허용해 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깔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습니다. 집 주소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동 경로도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빨리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했습니다.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동안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설정 하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위치 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휴대폰 설정으로 가십시오. 앱 권한 관리를 찾으십시오. 카카오톡을 선택하십시오. 위치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허용을 끄십시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꾸십시오. 아니면 아예 거부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켜서 쓰십시오. 네 번째는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올립니다. 얼굴 사진을 프로필로 씁니다. 일상을 상태 메시지에 적습니다. 여행 간다고 올립니다. 집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도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격입니다. 70세 한 할머니가 여행을 갔습니다. 상태 메시지에 제주도 간다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공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니 집이 털려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카카오톡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귀중품을 훔쳐갔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올렸을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얼굴 사진은 올리지 마십시오. 풍경 사진이나 그림으로 하십시오. 상태 메시지도 개인정보를 담지 마십시오. 일상을 자세히 적지 마십시오. 여행 계획도 올리지 마십시오. 돌아온 후에 올리십시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최근 많이 쓰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취미생활, 동네 정보, 중고 거래 등을 합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